로스앤젤레스부터 텍사스, 시카고, 워싱턴 DC, 뉴잉글랜드까지 미 전역에 악천후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붕괴된 볼티모어 키브리지 북동쪽에 비상용 임시수로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복구와 구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잡기가 흔들리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고 있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는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업료 100% 면제를 실시하는 미국 내 대학들이 증가하는 동시에 수업료 면제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AT&T 등 미국의 첨단 테크 대기업들이 무단 개인 검색 기록 저장이나 고객 데이터 도난 등으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악천후가 로스앤젤레스부터 텍사스, 시카고, 워싱턴 DC, 뉴잉글랜드까지 거의 전역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 천둥 번개와 토네이도 강풍, 우박과 폭설까지 극심한 기후재난을 안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봄을 시샘하듯 4월의 악천후가 거의 미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요일에 시작된 악천후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텍사스와 일리노이 등 남부와 중서부를 거쳐 워싱턴 DC 등 중부 대서양 지역, 멀리는 뉴잉글랜드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1일 경고했습니다. 이번 악천후의 출발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일요일 폭우로 산사태까지 발생해 1번 고속도로가 부분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서부에서 시작된 악천후는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에는 중부와 중서부, 동부로 이동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 홍수 사태, 토네이도 폭풍, 우박과 산간 지역의 폭설 등 극심한 재난을 안겨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4월의 첫날인 월요일 아침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해 때와 장소에 따라선 집중호우로 퍼붓고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과 같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를 퍼부어 단전과 홍수 사태를 겪는 지역들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의 시즌 개막전이 열리는 날에 맞춰 밤 8시 직후에는 보다 많은 폭우가 몰아칠 것으로 국립기상센터는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 지역의 기온은 50도대로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예년 평균보다 10도나 떨어질 예정입니다. 체감온도는 봄철 시샘추위로 불릴 만큼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5단계 악천후 위기 중에서 그나마 2단계로 약한 편이고 중서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심한 악천후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스와 아이오와에서는 200마일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월요일에는 텍사스 달라스 포트워스와 루이스빌, 오클라호마 시티 등 남부 지역에 더 큰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는 등 악천후로 5단계 중 3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동부 지역인 찰스턴과 시내시티에서도 5단계 중에서 워싱턴 DC 일원과 같은 2단계 위험주의령이 발령돼 있습니다. 이번 악천후가 휩쓸고 가는 지역의 산간지방에선 상당량의 폭설이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악천후가 마지막 행선지로 삼은 듯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도 목요일에는 찬 공기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선박의 교각 충돌로 붕괴된 볼티모어 키브리지 북동쪽에 비상용 임시 수로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복구와 구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임시 수로는 복구, 구호 선박 등 승인된 공공 선박만 출입할 수 있고 민간 상선의 운행은 아직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 선박인 달리오가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무너진 볼티모어 키브리지의 메인 수로를 대체할 임시 수로가 1일 개설돼 제한적인 선박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의 메인 채널에서 북동쪽에 개설된 비상용 임시 수로는 복구와 구호 작전에 나선 공공정부 선박 등 승인된 선박들만 오갈 수 있습니다. 임시 수로의 수심은 11피트이고 넓이는 264피트, 높이는 96피트로 소형 정부 특수 선박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붕괴된 키브리지 주변의 메인 채널은 컨테이너 상선들이 오가는데 50피트의 수심이 필요한데 임시 수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특수 소형 선박만 입출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양경비대, 육군공병당, 메릴랜드 노동부와 교통부, 경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사령부에서 임시수로를 개설하고 24시간 운영키로 했습니다. 임시수로를 통해 킷브리지의 철강과 시멘트로 된 잔해 더미를 제거하는 작전과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게 해서 복구와 구호 작전의 속도를 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새 임시수로에는 정부 당국이 만든 불빛을 비춰주는 새 부표도 설치하게 됩니다. 볼티모어 연합사령부는 붕괴된 킷브리지의 메인수로 지역에 2000야드에 달하는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인가받은 선박이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선들의 통행을 여전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당국은 붕괴된 킷브리지의 잔해를 제거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으나 생각보다는 어려운 작업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초기 구호작전 예산으로 6천만 달러를 승인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항구 폐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소규모 지역 상인들이 중소기업 융자를 신청해 위기를 넘기도록 비즈니스 리커버리 센터를 개설해 주 6일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 킷브리지를 다시 세우는 데에는 최소 4억 달러, 최대 8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건에 걸리는 기간도 최소 1년 반 내지 2년은 소요될 것으로 AP통신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 17번째 중급 규모인 볼티모어 항구에선 자동차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810억 달러어치의 교역품을 처리했고 1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의 물가 잡기가 흔들리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고 있어 미국민들의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는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5월 1일 동결은 거의 굳어졌고 6월 10일 인하 시작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은 2024년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해를 맞이하고 있으나 언제부터 시작할지 공언하지 못한 채 올 상반기는 넘길 조짐을 보이며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를 생각보다 더 오래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 연준이 물가 잡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할지 단언하지 못하고 계속 시기를 늦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2월에 2.5%로 예상치와 부합한다고 밝히고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물가는 아직 연준 목표인 2%보다 높은 PCE 2.5%, CPI로는 3.2%를 기록하고 있고 매달 오르락내리락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돈이 시중에 더 풀리게 돼 물가가 다시 흔들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 11번이나 올렸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작을 다소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자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5월 1일 금리 동결은 확실하고 6월 12일 인하 시작 가능성도 당초 61%에서 이제는 57%로 낮추고 동결 가능성을 42%로 올려잡았습니다. 7월 31일 금리 인하 시작 가능성은 52%로 동결 가능성 28%보다 높게 잡아 투자자들의 전망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물가 2%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도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3년 동안 각 3번씩 금리 인하를 단행할 계획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말 4.6%, 내년 말 3.9%, 후년 말 3.1%를 기록하게 됩니다. PCE 물가는 올해 말 2.4%, 내년 말 2.2%, 후년 말에나 2.0%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미국민들은 올해 말까지 PCE 2.4%, CPI 3%의 고물가에 5%에 가까운 고금리 등 이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7% 가까운 주택모기지 이자율과 21%나 되는 신용카드 APR 등의 인하도 연쇄적으로 늦춰져 미국민들의 생활고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학부생들이 학자 융자금 빚 없이 대학을 다니도록 수업료 100% 면제를 실시하는 미국 내 대학들이 증가하는 동시에 수업료 면제 대상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은 수업료 100% 면제 대상을 가구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에서 2배인 12만 5천 달러로 대폭 확대했으며 밴더빌트 대학은 15만 달러 이하이면 전액 면제키로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돈이 없어 대학 학부에 다니지 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명문 대학들일수록 막대한 재단 전입금이나 동문 기부금으로 적어도 학부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고 학교에 다녀 학자 융자금 빚 없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학비 지원에 대거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론 펄리스를 채택한 대학들은 아직 아이비리그와 학부 중심 명문 인문대학 등 23개교로 나타났으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업료 전액 면제 대상을 가구소득 상한선을 한꺼번에 2배나 올려 대폭 확대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8개 명문대학에 속하는 다트머스 대학은 수업료를 100% 면제해주는 대상을 가구소득 6만 5천 달러에서 2배나 되는 12만 5천 달러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은 한 기부자가 1억 5천만 달러를 쾌척했는데 이를 학부생들의 수업료 면제 장학금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밴더빌트 대학은 수업료 면제 학부생의 대상을 가구소득 15만 달러 이하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학부생들의 수업료 100% 면제 대상은 각 대학들이 보통 가구소득 7만 5천 달러 내지 8만 달러 이하로 정해놓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 있어 소득 상한선도 2배는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론 펄러시, 즉 학자 융자금 없는 정책을 채택한 대학들을 보면 아이비리그에서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유펜, 다트머스, 브라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급의 명문 대학들인 MIT 공과대학, 듀크, 밴더빌트, 노스웨스턴, 워싱턴 대학 세인트루이스 등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원의 대부분의 졸업생을 진학시키고 있는 명문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도 대거 학자 융자금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문 학부 중심 대학들에서는 암허스트, 보드윈, 데이비드슨, 라파이에트, 포모나, 스미스, 스왈츠모어, 윌리엄스 칼리지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론 펄러시, 즉 융자 없는 대학을 표방한 대학들에서는 학부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총 학비를 무상 지원이나 장학금으로 100% 충당하고 한 푼도 학자 융자금은 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생들 중에 비용이나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소액의 융자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워크스터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테크 기업들인 구글과 AT&T 등이 잇따라 큰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소송에 걸려 사전 합의로 막대한 검색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약속했으며 AT&T는 고객 데이터들을 도난당해 웹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것을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AT&T 등 미국의 첨단 테크 기업들이 무단 개인 검색 기록 저장이나 고객 데이터 도난 등으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크롬을 통해 이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검색 기록을 수집해 저장해오다가 소송을 당해 수십억 건에 대한 방대한 검색 기록 삭제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구글 측은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된 소송 사건에서 사전 합의의 일부로 크롬을 통해 임의대로 수집해 보관해온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측은 가명 정책으로 당사자들은 동의는 물론 인식조차 못하는 사이에 검색 기록을 수집해 보관해왔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사전 합의의 일부분으로 수십억 건에 대한 검색 기록을 파기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가치는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측이 파기를 약속한 검색 기록은 선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판촉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악한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경고받아왔습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인 AT&T는 자사 고객의 개인 정보들이 블랙마켓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T&T는 현재 고객 760만 명과 이전 고객 6,540만 명의 개인정보로 주로 사회보장번호가 온라인상에서 노출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사의 고객 데이터 도난으로 규정해 비상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AT&T는 현재 고객들에게 데이터 대량 분실을 알리고 있으며 비밀번호를 대량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사회보장 번호 등이 노출된 당사자들에게는 직접 접촉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T&T는 그러나 이번에 도난당한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은 2019년 이전부터 이용해온 고객들로 보이며 사회보장 번호가 주로 노출됐고 재정 기록이나 통화 기록, 전화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선 사회보장 번호만으로는 재정 피해를 입히기 쉽지 않은데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는 함께 누설되지 않아 재정 피해로 이어진 피해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AT&T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AT&T는 2월에 갑작스런 시스템 단전 사태로 일부 고객들의 전화 통화가 12시간이나 불통되는 사고를 일으켜 비난을 샀고 고객 1인당 $5씩의 크레딧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